옛날 미국 서부의 북쪽 끝, 지금의 워싱턴주에는 여러 부족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는 스쿼밋이라는 부족도 있었는데요. 스쿼밋이 초장은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시애틀이라 지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완전한 독립국이 되어 대외 팽창 정책과 영토 확장을 위해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충돌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인디언 숙청 사업에 들어가죠. 이때 특히 앞장섰던 인물이 $2에 나온 토머스 제퍼슨과 $20에 나온 앤드류 잭슨인데요.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과 함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원주민을 백인 거주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킬 것을 주창했고, 뒤이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인디언 이주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인종 청소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인디언을 백인이 거의 살지 않는 오클라호마 쪽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백인 중심 사회를 구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멸종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동부에 살던 원주민들은 머나먼 남부까지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길을 눈물의 길이라 불렀죠. 하지만 이와 달리 평화적으로 양도된 땅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워싱턴주에 살고 있던 스쿼밋이족의 추장 시애틀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때는 1854년. 그동안 미국이 원주민 이주 정책으로 대부분의 영토를 획득하는 동안 꼬마였던 시애틀은 어느새 장성하여 추장이 되어 있었고,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가 땅을 팔라고 제안하자 시애틀은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저 하늘과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인가?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신은 하나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시애틀 추장의 서신은 원주민 언어에 능통했던 헨리 스미스에 의해 번역되었고, 시애틀이 백인과 원주민은 한 형제임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협상을 제안하자, 이에 감명받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따 이 지역을 시애틀이라 명명하게 됐죠. 그래서 시애틀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의 동상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파이어니어 광장에 있는 동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시애틀 추장과 평화협정을 맺은 후 도시계획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죠. 광장의 한쪽에는 같은 이름의 파이어니어 빌딩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중 언더그라운드 투어라는 간판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시애틀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원주민으로부터 비교적 평화롭게 땅을 인도받았지만, 시애틀시에는 나름대로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애틀의 지대는 해수면보다 낮아 밀물 때마다 하수구가 역류했는데요. 특히 화장실에 똥물이 범람하는 일이 제일 큰 골칫거리였죠. 그러던 1889년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속썩여왔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겸 도시의 지대를 아예 2층으로 높여 재건하기로 하는데요. 그 결과 예전의 1층은 지하로 묻히고 2층이었던 곳이 지금의 1층이 되었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투어란 1889년의 대화제로 지하에 묻힌 예전의 1층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인데요. 그 흔적은 광장 일대 도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도로 위의 보라색 보도블럭은 화재 복구 과정에서 지하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스테인드 글라스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라고 완전히 힘이 없어지진 않는다. 사실 죽음이란 없다. 단지 변해가는 것일 뿐.
이제 서부 개척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개척의 시간은 또다시 다가오겠죠. 그러니 삶은 개척의 연속이 아닐까요? 시애틀 추장의 어록처럼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변해가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상 시애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